안녕하세요. 엉클존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짓는 문제 중에서 알려주는 지짐이 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방법을 설명드리려면 훈련의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것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알아볼 건데요. 훈련 방법에는 보통 한 7, 8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지는 오늘 아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긍정적인 방법이 있을 거고요. 예전에 훈련사들이 많이 쓴 어떤 지배적 우월성을 이용한 그런 훈련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그 중에 하나인 symbolic interaction, 한국말로 번역하자면은 상징적 상호작용, 또 다른 말로는 뭐 relation training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상징적 상호작용에 대한 훈련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상징적인 어떤 매개체, 즉 사람으로 치자면 언어나 어떤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누군가와 이제 대화를 한다라는 것,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 그것이 상징적 상호작용인데 이것을 그 강아지 훈련에 그대로 접목을 시킨 거예요. 이 이론을 강아지 훈련에 접목을 시키려면은 개들을 오랜 기간 많이 살펴보셔야 되고 그에 따른 또 경험들도 상당해야 됩니다. 관찰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럼 먼저 개들이 어떻게 사회 구조를 이루고 서로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에게서는 그걸 좀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본능과는 조금 멀어진 상태에서 개들이 인간과 같이 살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은 야생에 있는 개들의 사회 구조와 그들의 대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건데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자극이 왔어요. 그럴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누굴까요? 뭐 굉장한 대답을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가까이 들리는 애들이 먼저 발견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발견한 애가 만약에 리더라 그러면은 그 상황이 뭐 어떻게든 리더의 책임대로 흘러가겠지만 그것을 다른 아이들이 발견을 했을 때는 리더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의 대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접목을 해보자고요. 밖에서 어떤 자극이 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되는 자극들이에요. 뭐 친지나 친구의 방문이나 아니면 배달하시는 분들의 어떤 방문,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개들처럼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그것을 엄청 보고 달려들어서 짖거나 그런 어떤 침입에 대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행동인데요. 이것이 왜 생기느냐? 보통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그렇게 강아지들이 어떤 자극에 대해서 그렇게 맹렬히 반응을 하고 그 자극이 멀어지도록 하는 건데요. 상징적 상호작용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은 이건 정상적인 어떤 반응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아이들이라면은 보통 그런 자극이 있을 때 리더한테 알려주는 역할에서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리더가 알아서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상징적 상호작용 관점에서 보자면은 리더는 아이들이 그 자극에 대해서 알려줬을 때 같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 돼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만약에 밖에 자극이 왔을 때 아이들이 가서 짖었어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이들과 그 문 사이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뭐 일명 블로킹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보면은 개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자극이 온 방향을 서로 같이 보셔야 돼요. 왜 좋지 않은 방법이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애들을 바라보는 관심 자체가 애들한테는 보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오는 방향을 향해서 등을 보여주시고 진심으로 괜찮아,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많이 나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고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그렇게 막아서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안심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꾸 그 문 쪽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발로 밀어주시면 돼요. 발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인도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걔도 발이 4개고 저희도 4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행동들이 제한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뭔가 발을 쓴다 그러는 거는 뭔가 좋지 않은 것,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가 누워 계시는데 제가 엄마 위를 건너 다닌다거나 엄마한테 발을 갖다 대면 저는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개 훈련에서는 발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손보다 빠르거든요. 적절한 강도와 방법으로 개들을 이렇게 밀어주시게 되면은 그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보통 알고 계신 훈련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 방법에 의해 다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엉클존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